자, 이제 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수열했던 거 이어서 이제 좀 대표적인 수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할 건데, 오히려 지난 시간에 한 것보다는 어렵진 않을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열 그 규칙 찾는 거는 다양한 수열이 있어서 각 수열마다 어떤 패턴을 찾아가지고 막 n분의 n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야 됐었잖아. 그치? 얘네는 이제 그러니까 딱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등차 수열이 뭔지 지금부터 살짝 보여줄게. 이런 게 등차 수열이야. 뭐 예를 들어 4, 뭐 10, 세 번째 항 16, 네 번째 항 22, 다섯 번째 항 20. 자, 이거 무슨 규칙으로 지금 나열하는 거냐? 60 늘어나지. 60 더하기 되지. 아니면 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건 뭐야? 빼기 3 하고 있지? 지우개 어디 갔노? 빼기 3 하고 있지? 그치? 즉 등차 수열은 이걸 말하는 거야. 즉 등차, 저 등차라는 말의 뜻이 등, 같다. 차, 뭐가? 차이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항들이 반복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를 등차 수열이라 그래. 그래서 등차 수열 그러면은, 자, 수열을 딱 나열한 걸 문자로 쭉 써볼게. 5까지. 자, 이렇게 수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간격이 다, 자, 더하기나 빼기나 그냥 빼기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더하기 음수라고 보면 되니까 그냥 더하기라고 쳐도 되지. 어쨌든 그것을 D라고 보통 쓰고요. 이런 간격으로 계속 똑같은 이런 관계인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뭐 D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까 본 것처럼. 오케이? 됐냐? 됐지? 이런 관계인 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이제 보통 애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뭐 공식으로 뭐 이렇게 외우는데, 등차 수열 일반항은 공식 외울 필요는 없어. 이게 뭔지만 설명해 줄게.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노란색으로 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수열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너희들 체육 시간에 줄 서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요새도 체육 시간에 줄 서냐? 아니냐? 체육 시간에 체육을 안 해 요새? 밖에 운동장에서 뭐 이런, 하긴 요즘은 좀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는 옛날에 막 줄 서잖아 체육 시간에. 그지? 줄 쓸 때 어떻게 쓰냐? 이렇게 뭐 우리 때랑 같겠지 뭐. 중학교 때는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줄 쓸 때 뭐 이런 거 막 애들이 막 저기서 퍼트로 놀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딱 불러. 자, 줄 서 했을 때 맨 앞에 한 명 기준 딱 세우지 않아? 네. 딱 세우고 뒤에 쭉 쓰지 않아? 한 줄로 쓴다면. 맞지? 줄 쓸 때 보면 언제나 맨 앞에 기준되는 애가 한 새끼가 딱 있고, 그냥 뭐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 이런 간격으로 뭐 이렇게 딱 간격 맞춰 따라락 줄 쓰잖아. 맞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수열이라는 거는 언제나 맨 앞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간격, 뭐 앞으로 나란히 뭐 절반 뭐 이런 것도 있어. 막 그런 간격, 일정한 간격, 그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맨 앞에 기준과 일정한 간격, 이 두 가지로 줄을 세우는 거잖아. 수열이라는 게. 즉, 이 두 가지로 여기 뒤에 있는 항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을 봐. 야, 여기 두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놈 기준으로 뒤로 몇 칸 간 거냐? 당연히 한 칸 간 거야. 맞지? 즉, 플러스 D만큼 간 거야. 맞지?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몇 칸 간 거야? 두 칸. 자, 숫자 관계를 잘 봐. 세 번째 항인데 두 칸 간 거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는 이 그림을 보면 알지. 수열 넘어오면서, 수열도 함수인데 그래프는 안 그린다 그랬어. 하지만 이런 그림들은 그려야 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네 번째 항 3D만큼 3칸 가겠네. 맞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몇 칸 가겠어? 4칸 가겠지. 그럼 10번째 항은 몇 칸 가야 돼? 저 맨 앞에서 9칸 갈 거고. 그럼 n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몇 칸 가야 돼? 그렇지. 여기서 n-1칸 가면 되지.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n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n-1칸 가라. 간단하지?
물론 이 공식으로 외워서 일반항을 찾지는 않을 거야. 일단 뭐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등차 수열은 공식을 외우지는 않아. 아니요, 근데요. 안 외워도 찾을 수 있어.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 지금 노란색으로 쓴 과정들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게 야, 예를 들어 이거 아주 기본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 기본 문제 중에 실제 있는 유형이야. 세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 더하면 10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 더하면 20입니다. 뭐 대충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있다 치자. 이랬을 때 막 두 번째 항을 찾아라. 뭐 혹은 저거의 일반항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미지수가 몇 개야? 네 개 같지. 네 개 같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진짜로 그 다항식이나 뭐 이런 식 계산할 때 쓰던 이런 것처럼 이것도 미지수가 4개지. 이것도 미지수가 4개지. 근데 얘는 진짜 4개고 진짜 x랑 y랑 a랑 b랑 어떠한 관계도 없는 진짜 생 미지수 4개야. 하지만 요건 미지수 4개 절대 아니야. 수열은 등차 수열, 뒤에서 배울 등비 수열도 그렇고 이런 일정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문자를 2개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꾸느냐? 방금 노란색으로 한 거. 자, 생각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편의상 그냥 A라고 쓸게. 첫 번째 항을 보통 나는 그냥 A라고 많이 쓰는데 A라고 쓸게. 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간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그럼 요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6칸. 지금 요 작업이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 언제든 할 수 있으면 되고 수능에도 나와. 안 어렵게. 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싹 정리해보면 미지수가 4개인 줄 알았는데 미지수가 4개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싹 정리해보면 미지수 몇 개 되냐? 결국 2개 되지. 맞아. 그럼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맞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즉 저기 노란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얘가 나오는 원리인 저 노란색으로 내가 했던 저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가. 오케이? 알겠지? 공식은 뭐 외우려면 외우든가 뭐 말리지는 않을게. 난 안 외워도 돼요. 등차 수열은 실은 내가 왜 공식을 안 외우고 그냥 하느냐? 실은 나중에 가면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시간도 빨라. 어제 얘기했지만 수열도 내가 함수라 그랬어. 우리가 보통 배우는 함수가 있고 이제 수열이 있는데 수열도 함수라 그랬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제 막 설명해 줬잖아. 함수 시절에 뭐 예를 들어 fx는 3x 뭐 마이너스 1 이러면 이제 직선, 그래서 기울기가 3이고 그지? 뭐 직선 이런 걸 해가지고 막 2분의 1도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지? 막 4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 막 루트도 넣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수열은 표기법이 바뀐다 그랬고 그 다음 요 x에 해당하는 요 n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게 수열이라고 그랬어. 즉 수열은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없어. a 0도 없어. 그냥 무조건 1,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 실은 뭐랑 똑같냐 하면 직선이랑 똑같아. 자, 함수 시절 직선이다. 많이 보던 거지? 뭐 그려라 그럼 그릴 수도 있고.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하나만.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3이야. 맞아? 기울기를 x의 개수로 우리가 알지. 실은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가 뭐냐? 어떤 점에서 기울기 정의가 뭐야?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3칸 올라간 걸 기울기가 3이라고 하지. 그치? 잘 봐봐 일단. 됐고 넘어와서 공차. 자, 요 D를 공차라고 부르는데 D요? 요 D가 이름이 아까 이름 얘기 안 해줬구나. D 이름이 공차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 공차 그러면 그 간격이 몇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공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얘랑 똑같아. 봐봐. 기울기의 정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y값이 3칸 올라갑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되잖아. 그럼 등차 수열의 공차도 마찬가지 아니야? 항 번호가 1 늘어날 때 그 값은 요만큼 늘어난다 아니야? 그렇지? 맞지?
즉 실은 기울기 개념과 공차 개념이 똑같아. 같은 개념이야. 말만 바뀌는 거야. 즉 요 함수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직선 3x-1을 수열로 넘어와서 이렇게 표기를 바꿔 놓으면 요것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면, 자 여기 함수에 우리가 이쁘게 자연수만 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2입니다. 2 집어넣으면 몇이야? 5야. 3 집어넣으면 8이야. 봐봐, 이게 직선인데도 당연하지. 직선도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이제 요 값이 x 값이 1 늘어나면 y 값이 3 늘어난다. 그 뜻이잖아. 그 뜻이기도 하잖아, 그지? 등차 수열이랑 똑같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2고, 2 집어넣으면 5고, 3 집어넣으면 8인데 이제 여기서 표기랑 이런 게 바뀌는 거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첫째 항 2, 두 번째 항 5라고 부르는 거고, 세 번째 항 8 그러는 거고, 간격이 3씩 늘어나네? 3씩 늘어나네? 하면서 우리가 요 3을 공차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아까 됐나? n 이거는 이제 이 공식으로 유도된 거고, 이 공식 개념으로 유도된 거고, 요거는 이제 별개로 따로 해주는 중이야. 실은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똑같다라는 원리를 잠시 보여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걸 왜 보여줬느냐? 그러니까 실은 등차 수열은 일반항 찾을 때 물론 이 공식을 써도 되지만 나중에 돼가지고 막 미지수 세팅하고 할 때 이 방법이 안 좋은 점은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3개로 돼 있잖아. 첫째 항 n, t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3개지. 하지만 이렇게 직선 버전으로 등차 수열을 따지게 되면은 미지수가 2개밖에 안 잡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좀 나중엔 편해. 됐나? 자, 그럼 결론. 1차 함수. 자, 직선할 때는 똑같아. 야, 만약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뭐 예를 들어 1,4를 지나는 직선식을 찾으시오라고 했다 칩시다. 물론 직선 세우는 공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옛날엔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이거를? y는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아마 마 3x가 방에 있겠지. 그 다음 1 집어넣어서 4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지.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4 나오려면 7 붙이면 되네. 똑같거든. 자, 일로 넘어왔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을 구하래.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한 마이너스 3엔 있겠네. 1,4야? 1 집어넣으면 4 나오겠네. 직선이랑 똑같이 찾는 거야. 이 방법의 또 좋은 점은 일단 두 번째,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직선 세우는 공식 중에도 뭐가 있었냐면 기억해? 외우고 있냐?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y는 기울기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거 공식 있었지. 직선 세우는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것처럼 등차 수열도 이 공식처럼 세워도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첫째 항은 4네. 4 더하기 m-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해서 이거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됐어? 근데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첫째 항이 아니라 만약에 막 네 번째 항 이런 거 알려줬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 만약에 위에 공식을 쓰려면 이 공식을 만약에 쓰려면 이건 첫째 항을 찾아야 되거든. 이게 첫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항 잠깐만 네 번째 항이 첫째 항에서 3칸 간 거지.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d가 마이너스 3이네 이러면서 첫째 항을 다시 이렇게 작성해서 구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공식을 써야 되거든. 근데 그냥 직선 찾듯이 찾는다면 직선 버전으로 말해보면 4,1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것도 그냥 똑같이 찾으면 되잖아. 만약에 기울기 마이너스 3에 4,1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그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하는 거거든. 4-1 나와야 되니까 13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지. 4 넣어서 1이네? 그럼 좀 생각해봐서 13.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등차 수열 쪽에는 외워야 될 건 딱히 없어. 단 아까 말했지만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인 저 노란색 저건 할 줄 알아야 돼. 7번째 항, 그럼 첫째 항 더하기 6d 이런 식으로 고치는 작업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됐나?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직선 1차 함수 시절을 생각하셔서 편하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즉 공식에는 미지수가 3개 있지만
만약에 직선처럼 일반항을 쓸 거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냥 dn 플러스 뭐 아무거나 k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 d가 기울기이자 여기에서 공차겠지. 뒤에 k는 뭐 그냥 뭐 맞추고 뭐 그런 숫자인 거고. 그래서 나중엔 등차 수열은 이렇게 많이 푸는 게 더 빠르다.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인 등차 중항 하나 또 볼게요. 외워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래 이거겠네. 근데 외우기가 너무 쉬워서 이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은 뭐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수열을 내가 지금 번호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썼잖아. 이거를 좀 아까 전에 배웠던 요 플러스 D 요 방법을 한번 고쳐볼게. 그럼 첫째 항은 A라고 칩시다. 됐어? 첫째 항을 A라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지. 맞아? 맞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야. 그럼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야.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야. 여섯, 뭐 이런 식으로도 수를 다시 한번 수열을 나열해서 써볼 수도 있어. 등차 수열을. 됐어? 이때 등차 중앙의 성질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야, 얘랑 둘이 더한 거 뭐야?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2D지. 맞아? 근데 그거는 요 중앙에 낑긴 놈 2배 한 거랑 같지. 끝. 이게 등차 중앙이야. 어디서나 똑같거든. 뭐 예를 들어 얘랑 더한 거는 얘 2배랑 똑같아. 이게 간격만 일정하면 돼. 반드시 따라락 쪼로록 3개 붙어 있지 않아도 돼. 뭐 예를 들어 얘랑 요거 3개. 자, 셋은 일정한 간격으로 3개인 거지. 맞아? 그럼 이 경우도 똑같아. 얘네 둘이 더하면 요거 2배랑 똑같아. 이게 등차 중앙. 즉 등차 중앙은 공식으로 쓴다면 진짜 하나 안 되는데요? 만약 뭐라고? 안 되는 거는 생각해요. 뭐가 안 돼? 다 되는데? 너 계산 A하고요.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A하고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2D 이게 안 된다고? 아니, 그럼 이거고 아까 파란색 쓴 거? A 뿔 4D하고 A하고 A 뿔 4D하고 그 중간에 여기 A 뿔 2D 네,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4D 이거 곱하면 2배 하면 이게 다 되잖아. 됐어? 즉 등차 중앙은 뭐냐? 얘네가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A, B, C 딱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이 나와 있으면 다음이 성립한다. 야. 양 옆에 2개 더한 건 가운데 2배와 똑같다 이거야. 이게 근데 나중에 뒤에 등 비중앙이랑 헷갈리거든.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렇게도 외우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 등차 수열의 메인 특징은 항들이 전부 다 더하기 몇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등차 중앙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양 끝이 둘 더한 거는 가운데 2번 더한 거와 같다. 여기 기호가 무조건 다 더하기라고. 그래서 여기가 2B가 되는 거야. 됐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제 뒤에서 할 등 B 수열은 반대로 얘네들이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여기가 더하기 D가 아니라 곱하기인 것들을 등 B 수열이라고 그러거든. 그때도 등 B 중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때는 여기 사이에 있는 기호가 곱하기야. 그럼 등비수열은 또 곱하기예요? 등 B 수열은 이제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잠시 후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등차 중앙 뭔지 알겠지? 이런 관계를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됐지? 좋아. 그럼 이제 요 정도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 문제 봐봐. 149쪽 봐봐. 문제 간단하게 몇 개 풀고 등비수열까지는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해요. 같은 원리, 같은 구조기 때문에 한번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는 게 좀 나아. 자, 일단 등차 수열 볼게. 1번부터. 자, 요거는 지우고.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잘 봐. 어려운 거 없어, 진짜 처음에는. 기본기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는 방법들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봐. 자, 1번. 5번째 항이 10입니다. 10번째 항이 30입니다. 15번째 항 구하세요. 뭘까? 물론 얘를 아주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식으로 배운 거네 하면서 이 5번째 항을 고치면 첫 번째 항에서 4칸 간 거다. 맞아?
그치? 그 다음 10번째 항을 고치면 9칸 간 거다. 그래서 둘이 연립하는 거야. 빼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5, D는 마이너스 20, D는 4. D가 4네? 그럼 A는 일단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네. 즉 공차가 마이너스 6이고 첫째 항이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 맞아? 그럼 일반항은 아까 한 대로 찾죠. 공차가 4니까 4n. 1 넣어서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15번째 항은 집어넣어서 10 계산. 하지만 이런 거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수열도 함수긴 한데 수열은 자연수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림 상상하는 거는 좋아. 왜? 잘 봐. 야, 이거 상상 되겠어? 지금 5번째 항이 10이잖아. 10번째 항이 30이잖아. 구하라고 한 건 15번째 항이잖아. 이걸 그림을 그리거나 상상해만 잘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랑 그거 안 돼요? 똑같지 않냐? 네. 여기 간격이 똑같지. 50인데. 그렇지. 여기 간격 가는데 20 늘어났어? 그럼 여기도 20 늘어나겠지. 50. 그 다음. 그렇지. 아까 그 등차 중앙? 그래. 요거를 만약에 x라고 논다면 얘네 셋의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등차 중앙 써도 되겠네? 얘가 10 더하기 x는 가운데 2배.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또 여기가 15가 아니라 만약에 구하라는 게 15가 아니라도 23이라 치자. 만약에 저렇게 있다 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연립해가지고 식 세워가지고 A랑 내가 구해야 되나?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몇 칸인지만 보면 되잖아. 몇 칸이냐? 아니지. 손가락 세, 6, 7, 8, 9, 10. 5칸 맞네. 미안. 나 왜 4칸으로 알았지? 5칸. 맞아? 숫자는 몇이야? 여기 숫자는 몇 늘어났어? 이걸 생각만 해줘도 바로 공차 나오지 않아? 한 칸이 4구나. 아까처럼 막 A 플러스 4D, 뭐 A 플러스 10D, 식으로 딱 세워서 연립방정식 딱 부르부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D 구해버릴 수 있잖아. 그리고 공차만 있고, 공차만 구했고, 항 하나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일반항 찾을 수 있어. 직선처럼. 공차가 4니까 4n. 그럼 5 넣어서 10 나오는 거네 생각해서 만들면 되잖아.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3 집어넣으면 끝. 즉,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됐나? 물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문제는 아까처럼 진짜 A 플러스 3D 막 이렇게 고쳐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 이런 등차 수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만 할 수 있으면 실은 여기 있는 기본 개념 문제들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2번도 풀 수 있어요. 즉, 풀어보시고요. 3번도 4번도 미지수가 막 A5, A3 졸라 많은 것 같지? 다 A 플러스 ND 막 이렇게 딱 고쳐버리면 미지수는 다 2개로 축소되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사용하는 기본 기술이고요. 뒤로 넘겨봐. 자, 그 다음 7번. 저렇게 문자가 좀 껴있어도 당황할 필요 없다. 자, 7번 한번 볼게. 세항 30.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48. 이때 A1 더하기 A의 K-1번째 항 더하기 K번째 항은 570. 아니 뭐 이것도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일단 얘네 둘이 있기 때문에 일반항은 구할 수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 잘 읽어야 돼. 등차 수열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아까 했던 막 A 플러스 D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등 비수열이라고 돼 있으면 딴 거 해야 되고. 문제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얘네 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반항은 찾을 수 있는데 뭐 좀 더 편한다고 여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있으니까 얘네들이 빼버리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만 남겠네.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굴려봐도 상관은 없고. 지금은 그냥 고칠게요. 얘는 A, 얘는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2D 맞아? 이런 것도 나중에 많이 해보면 암산도 금방금방 잘 돼. 이거 아마 이걸 거야. 계산해서 간단히 하면. 자, 그럼 밑에 거는 밑에 것도 아마 3A에다가 이게 1D고 이게 2D고 이게 3D이기 때문에 6D일 거야.
많이 해보면 금방금방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은 아니야. 됐나? 자, 뭐 약분도 좋지만 그냥 뺄게. 그냥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18에서 D는 6 손쉽게 나오고, 그럼 A는 첫째 항 6 집어넣으면 18 넘어가면 12 첫째 항은 4 됐나? 그냥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 자 일반항 AN은 찾아보자. 뭐야? 6인에 6n 마이너스 2인가? 맞냐? 그치? 첫째 항 4고 딱 나오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이 수열이 함수랑 똑같다 그랬잖아. 애들이 자꾸 간혹 가다 보면 수열과 함수의 그 연관성을 잊고 막 이런 거 나오거나 막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 함수랑 똑같지. 야, 예를 들어 함수 6x-2라 나와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그럼 뭐냐 이건? 이거 x에 k-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아까처럼 막 여기 막 2x 플러스 1 막 이따구로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 2x 플러스 1 넣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등식 세우면 되는 거지. 그냥 등식 세워서 첫째 항은 뭐 4인 거 알았으니까 4 플러스 요거 여기다 k-1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 더하기 AK면 저거 자체를 한 번 더 쓰면 되겠네. 는 57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해서 풀어버리면 K 값이 나오는. 됐나? 됐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8번과 9번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 8번과 9번도 등차 수열의 대표 문제. 막 수 사이에 뭘 낑겨 넣습니다. 막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인데 8번과 9번은 너가 풀어보시고요. 나는 그냥 딴 문제 예시를 들어서 저게 뭐 하는 문제인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와 아무거나 만들게요. 대충 뭐 97, 98 사이에 뭐 5개의 수를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숫자 넣는다. 이런 유형이야. 대표 유형이야. 대표 유형. 그냥 어느 문제집에나 있는 문제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서 써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이 5개를 보통 이렇게 수열을 써. 수열처럼 써. 이렇게. 숫자 5개를 넣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한번 딱 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 이 말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지? 이런 그림은 많이 그릴 거야. 수열에서 그 그래프 막 이렇게 이런 건 안 그리지만 이런 그림은 많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쪼로록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주의할 점은 여기가 A1이라고 넣었지만 이거는 이 문제에서 집어넣은 5개 중에 첫 번째 수라고 쓴 것 뿐이야. 제대로 된 첫째 항 이게 첫째 항이지. 맞아? 그렇지? 즉 얘가 첫째 항인 거야. 자, 수열 이름이 겹치니까 얘는 B라고 할게. 이게 실은 두 번째 항인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 맞아? 됐지?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어쨌든 이게 쪼로록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알고 있는 힌트가 여기가 2고 여기가 98이라는 걸 알고 있네. 천천히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첫째 항이 2인 거네. 잘 생각해서 이게 몇 번째 항인지만 생각하면 돼. 몇 번째 항이야. 지금은 이제 한눈에 보이게 해줬으니까 쉽지? 3번째 항,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항이네. 맞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BN이라는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첫째 항을 그럼 B라고 놓는다면 요거는 B 더하기 6D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요것만 잘 발견한다면 문제 될 거 없지. 그치? 왜냐면 5개라서 그렇지.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되겠어? 5개가 아니라 이제 조금 빡세게 한 30개 한 30개 집어넣었다 쳐봐. 그럼 얘가 이제 쓸 때 표현할 때 이렇게 쓸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과연 얘는 몇 번째 항일까?
생각 잘해. 31 아니야. 32야. 그러니까 이걸 섣부르게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규칙을 가. 천천히 그냥 앞에 몇 개 써놓고 하면 되잖아. 몇 개 써놓고 해 이렇게. 몇 개만 해 이렇게. 이게 수열은 규칙 파악을 잘 해야 되게. 단 한 톨의 실수도 용납치 않아.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써. 이게 몇이야 그러면? 그지? 그럼 얘는 32 이렇게 절대 틀리지 않게 딱 써주시고 푸는 거예요. 됐나? 그리고 실은 얘도 공차 정도는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아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인지만 알면, 자, 몇 칸이야? 31칸. 여기가 31칸. 자, 숫자는 2에서 98이 됐어. 플러스 96이 됐네? 맞아? 그치? 아까처럼 막 B32는 98 이렇게 식을 안 세워도 이렇게 그림이 상상이 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아, 31칸이 96이네 라는 것만 알아내면, 아, 31칸이 96이네 해서 빠르게 공차를 찾을 수도 있는. 물론 지금은 숫자가 좀 더럽지만. 오케이? 즉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좀 빨리 찾는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수열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됐냐? 그런 거니까 8번과 9번 풀어보시고요. 10번은 한번 집에서 내가 직선도 함수다 라고 했던 걸 생각하면서 도전해 와 보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등비수열. 자, 앞에서 설명한 등차 수열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등비수열도 금방 끝난다. 자, 마찬가지로 수열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면 등비수열이냐 하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냐 하면 아까 스포한 대로 항들이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이런 규칙을 가지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오케이? 예를 들어 3, 12, 48 숫자들이 얘네들 대신에 막 급격하게 커지겠지. 그럼 몇이야 이거? 46, 17까지 196 막 이런 식으로 곱하기 4씩 되고 있잖아. 당연히 분수도 들어갈 수 있고 곱하기 4 분수로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들어갈 수도 있고. 등비수열의 특징은 마이너스 들어가면 막 왔다 갔다 부호가 막 난리가 나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야. 다음 두 번째 항은 6,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8, 네 번째 항은 54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면 이건 공비가 이 비율이 몇일까? 곱하기 마 3이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해서 아까 전에 등차수열에서 요 그 간격의 이름이 공차였거든. 얘는 이름이 공비입니다. 저런 용어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위에 요 몽둥이들은 변하지 않지. 이건 뭐 수열, 일단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수열이잖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똑같아. 됐나? 됐지.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도 아까 내가 등차수열 공식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중요하다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써줬던 거 있잖아.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야, 아우 너무 금방 몇 칸? 한 칸. 맞지? 두 번째 항까지는 한 칸. 대신에 지금은 등비수열이라 한 칸이라는 거는 곱하기 r을 한 번 했다는 거야. 맞지? 즉 이거는 곱하기 r. 자, 그럼 세 번째 항까지는 두 칸이잖아. 그러면 곱하기 2r이야? 아니지.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두 번 한 거야. r 제곱이 되는 거야. 이제 지수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네 번째 항까지는 곱하기 r 세제곱. 맞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법이 나오지. 곱하기 뭐겠어? n-1. 됐어?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쓴다.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그리고 등비수열, 내가 이건 노란색으로 썼지. 등비수열 쪽 파트는 좀 외워야 될 게 있어. 이건 외워주시는 게 좋다.
등차 수열 쪽은 외울 거 없어. 다 나는 구조를 알려줄 거고 방법을 알려줄 거야. 등차 수열에는 외울 게 없는데 등비 수열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수열의 합이라는 거 할 때도 등차 수열의 합이 있고 등비 수열의 합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외울 거 없는데 등비 수열의 합은 외울 게 있어. 등비는 좀 외울 게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시는 게 편할 거야. 얘를 만약 그 아까 막 등차 수열, 직선 이런 걸로 하자면 얘를 따지면 함수에서 보면 지수함수 막 이렇게 되는데 지수함수 그 지수 계산이 좀 그지 같거든. 그래서 얘는 공식 외워주는 게 훨씬 더 낫다. 따라서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외워주셔야 된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등비수열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어 6번째 항은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써 있으면 첫째 항에서 5칸 간거네 하고 이렇게 썼겠지만 만약 등비수열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바뀌겠냐? 그렇지. 그렇죠. 문제 자료 꼭 문제 안 읽고 가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바꾸고 있고 얘인데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는 항상 잘 읽어주시고 등비 수열은 등차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잡힌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야. 즉 등비 수열은 이제 바깥처럼 A, R, N 뭐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 되겠지. 그 다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등차 중항이 있었지? 등비 중항도 있습니다. 얘는 그럼 뭘까?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나란히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언 패턴이 있을까? 아까 등차 중항하고 똑같아. 만약에 등차 중항, 저게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더하기 D 관계이기 때문에 뭐였어? 양 사이드 더한 게 가운데 2번 더한 것과 같다 해서 A 더하기 C는 2B 이게 등차 중항이었지. 중항이었지. 이거 중항이야. 가끔 중앙 그런 애들 있는데 어쨌든 맞지? 그럼 등비는 뭐겠어? 양 사이드 곱한 게 가운데 2번 곱한 거랑 같다야. 주적으로 똑같은 아니에요? 그럼 얘? 뭐가 똑같아? 그럼 얘는 따라서 정리하면 AC는 B제곱이다 라고 등차 중항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냐? 이것도 한번 볼까? 얘 왜 이게 성립하는지는 아까처럼 등비수열 얘네들을 항 번호가 아니라 첫째 항과 요 공비의 관계로 다 고쳐보면 알 수 있어. 첫째 항은 A. 그럼 두 번째 항을 다르게 쓰면 AR. 맞지? 그럼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맞지?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 네제곱.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번 해봐. 눈으로 확인해.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 R 제곱. 맞지? 요거 제곱시키면 맞지? 마찬가지로 간격만 일정하면 돼. 즉 얘랑 일정한 간격의 3개의 요거도 되는 거야. 요 셋도 되는 거야. 얘랑 곱하면 A 제곱, R 4제곱. 맞아? 중앙에 있는 얘를 제곱시키면 맞잖아. 됐냐? 등비 중항 간단한 증명.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등비 수열 오면서 좀 한 가지 좀 특수한 연립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요것만 좀 잠깐 문제 예시 좀 같이 좀 해보고 넘어갈게. 잘 봐. 이제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처럼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거는 8입니다. 예를 들어 A4는 48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해놓고 막 AN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등비 수열에도 있을 거야. 해야 할 일은 아까 등차 수열할 때랑 똑같아. 첫째 항은 A일 거고 두 번째 항은 AR일 거란 말이야. 다 고쳐. 문자를 미지수를 무조건 다 2개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특징이라 그랬어. 즉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서 쓰면 A 제곱 R은 8. 그 다음 A 제곱 R 5제곱은 48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치?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내가 언제 한번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기는 한데 실은 이 연립이라는 것은 문자가 여러 개 있고 등식도 여러 개 있을 때 문자를 구하는 방법이잖아. 크게 보면 너네들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 가감법이야 이렇게 해서 가감법을 그래서 두 번째가 고1 때 막 2차랑 1차 연립할 때 많이 쓰던 대입법 있었고 할 줄 알지? 한 문자로 정리해서 하는 거, 그치? 그래서 구조를 보면 어찌 보면 이 가감법이라는 거는 연립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하는 거야. 맞지? 변변끼리 더하고 빼잖아. 맞아? 대입법은 좀 별개로 특수하게 하는 거고.
내가 세 번째 거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을 거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없지만 더하기, 너네들 그 지수 문제 풀 때도 몇 번 해봤어, 실은. 더하기 빼기 연립이 아닌 나눗셈으로 연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름은 없지만 라고 얘기했어. 지수할 때 아마 이렇게 연립하는 거 몇 번 해봤을 거야. 그 복잡한 막 글 졸라 써있는 문제 있잖아, 그지? 등비수열도 이걸로 연립해 주시는 게 좋다. 왜? 얘네들은 항 자체가 다 곱하기로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 이렇게 곱하기로 붙어. 야, 이거 가감법으로 뭐 하나 지울 수 있어? 안 지워져. 맞지? 이걸 이식과 이식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뭐 죽일 수 있는 문자 있어? 없어. 물론 대입법은 써도 되지만 등비수열 대입법 쓰면 얘는 좀 간단해서 다행히 뒤로 갈수록 귀찮아져. 만약 대입법 쓴다면 이걸 가지고 R은 하고 정리해야 되겠지? R은 하고 정리하면 그럼 뭐 A 제곱분의 8 막 이렇게 돼서 분수 나오거든. 이거 막 집어 넣어가지고 풀어야 돼. 물론 얘는 쉬운 문제라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지만 나중 가면은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등비수열은 얘로 연립 많이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변변 나눠버리면 되잖아. 맞아? 그대로 그대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나는 얘를 위에 걸 이게 분모에 넣게 위에 거를 이거 분해, 그러니까 이거 분해 이거는 그럼 8분의 48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것도 연립되는 거야. 왜 안 돼? 그지? 그리고 그래야 얘네들 뭔가 속 시원하게 막 쓱쓱쓱 지워져. 그치? 8, 6, 48 따라서 R 4제곱은 6. 한국에서 장을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 반대로 나눠도 상관없어. 아마 거꾸로 했으면 아마 R 4제곱분의 1은 6분의 1 뭐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결국은 이거지. 됐나? 됐지?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가 이게 숫자가 딱 떨어질 때도 있어. R 4제곱은 뭐 예를 들어 뭐 16 그래서 R은 뿔마 2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질 때도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떨어지지. 물론 우리가 이거를 쓸 줄은 알아. 지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요거 R은 6의 4분의 1제곱 뭐 쓸 줄은 있을 수는 있어. 그치? 하지만 이렇게 나온 경우는 등비수열 문제들이 거의 그래. 그냥 냅둬. 이대로 들고 있어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야. 일단 R 4제곱은 6 냅두고 구하는 게 뭔지를 봐. 구하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 하면 이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5, A6을 구하시오 였거든. 이 문제의 정답이 저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공비가 깔끔하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지같이 떨어지는 경우엔 일단 냅두고 구하라는 걸 잘 보고 바꿔봐. 일단 바꿔봐. 얘가 R 4제곱이거든. 얘가 R 5제곱이야. 자, 그럼 A 제곱에 R 9제곱이지. 이게 정답인 거지. 맞아? 잘 보면 다 써먹을 수 있어. 잘 보면. 지금 힌트 있는 게 요거 있고 요거 있어. 우리 지금 A도 아직 안 구한 상태지. 이게 그지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게 있어. 구하라는 건 저거야. 그럼 잘 보면 얘네들로 잘 짜맞추면 저거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R 9제곱? 그럼 R 9제곱이란 얘기는 5개에다가 4개 추가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6이잖아. 그럼 얘는요?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잘 퍼즐처럼 짜맞출 수 있어서 보통 이렇게 공비, 지수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면 냅둬 봐라. 됐나? 요게 등비수열 기본 유형 중에 하나고 등비수열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좋아. 그럼 이제 148쪽 마무리 정리.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등차 등비수열 세팅법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것들이야. 148쪽에. 그러니까 그 148쪽에 있는 내용들을 등차 수열, 등비수열 하면서 문제마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즉, 뭐 예를 들어 얘네 셋이 등비수열이래. 그럼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한 줄 써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기본적으로 2가지는 있어야 돼. 첫 번째, 등비 중앙식 세울 수도 있어. 맞지? 두 번째, 아까 그 AR 제곱 그 간격 있잖아. 등비수열 요 간격이 R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를 첫째 항이라고 둔다면 그럼 B는 AR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C는 AR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라고 세팅할 수 있는 거.
그럼 뭐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문제마다 다르지. 많이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아보시면 알 거야. 됐나? 그 다음. 그럼 만약에 쪼르륵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짓이 뭐 있을까? 일단 등차 중앙 쓸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되니까 아까랑 같은 원리로 얘를 A. 그럼 얘는 A 플러스 D. 그럼 얘는 A 플러스 2D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맞지? 등차 수열에서만 있는 좀 특수한 경우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첫째 항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럼 얘를 기준으로 C를 보면은 얘는 플러스 D잖아. 맞아? 한 칸 간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는 뒤로 간 거지. 그렇지? B-D. 이런 식으로 대칭형으로 짜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등비수열도 이렇게 짜는 경우는 없어. 등비수열은 그냥 AR 제곱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즉 148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대표 유형 문제들을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됐나? 해서 151쪽 아까 내가 예시로 들어서 풀어줬던 문제가 실은 11번 푼 거였습니다. 11번. 11번 풀었던 거고 그 다음 뒤로 한 장 넘겨서 몇 개하고 15번도 한 번 더 볼까? 한 두 문제 정도? 15번도 한 번 볼게. 자, A2 더하기 A4 네 번째 항 120. 등차 수열처럼 더하기라고 써놨지만 문제 잘 봐. 등비 수열이라 돼 있어. 등비 수열이다. 자, 그럼 또 일단 할 일을 합시다. 그러니까 얘도 한번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한번 쭉 보여줄게요. 자, 고쳐야지 일단. 그 다음 AR 제곱 더하기 AR 4제곱은 360.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학년 때 얼마나 식을 많이 가지고 놀았느냐의 그 습관, 버릇이 등장하겠네. 요거 가만히 냅둘 거야? 뭔가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하네. 뭐요? 저 아름다운데요? 가만히 있으면 1학년 때 수학을 너무 안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묶어주기 좋게 생겼잖아. 그리고 묶을 때도 실수하지 말고 잘 묶으시고. 그리고 실은 당연히 묶어야 돼.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등비 수열은 연립할 때 나눌 거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니들이 나눗셈을 하려면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분수 나누기가 편해? 이게 이렇게 돼? 안 되지.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돼? 되지. 그래서 실은 나눈다라는 얘기는 항들을 전부 다 인수분해된 형태로, 즉 곱하기로만 붙여놓는 게 당연히 나눠서 연립하는 거니까 편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 인수분해해서 곱하기로 붙여줘야 돼. 그래. 그럼 딱 봐도 누군가 막 지우개로 졸라 지워버리고 싶잖아. 흔적도 없이. 나눠버리면 되거든, 변변. 자, 이번에도 선생님 이번엔 그냥 보는 대로 해볼게. 밑에 있는 식을 분모에, 위에 있는 식을 분자에 넣어서. 아마 이제 나중 되면 너희들은 여기다 찍찍 긋고 막 약분하겠지. 뭐 알아서 해. 나는 일단 다 쓸게. 됐냐? 36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이지. 그리고 이제 신나게 지우면 되지. 그럼 R분의 1은 3분의 1, R은 3. 얘는 깔끔하게 3이 나왔네? 그럼 깔끔하게 나왔으면 A도 그냥 깔끔하게 구해버리시면 되고. A는 어디서 구할까? 여기 넣자. 3 집어넣으면 9, 10. 여기 10. 그럼 여기는 3A. 3A 곱하기 10. 공 하나 지워주고 A는 4네요. 됐냐?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은 공식을 외워야 된다 그랬어.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은 뭐다? 그 그림 생각해. 첫째 항에서 공비만큼 몇 칸 간 거야? n번째 항이면 몇 칸 간 거야? n-1칸, 한 칸 덜 간 거야, 그지? 즉 R에 n-1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공식 써줘야 돼. 이거 4, 3, 10이 안 된다 이? 혹시나 해서. 됐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좋아.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20번까지가 그
등비 중항을 쓰는 건데 등비 중항만 있는 게 아니라 등차 중항도 꼽살이 껴있으니까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된다. 등비 중항, 등차 중항 같이 있는 문제들 문제 좀 잘 읽어야 돼. 16번 해보고 그 다음 꼽살이 끼는 문제까지 해보고 끝냅시다. 16번 문제 잘 읽어야 돼. 야 일단 졸라 수상한 거 자연수 xy래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자연수라 돼 있으니까 때로는 때려박아서 푸는 걸 수도 있어. 어쨌든 자 여기 잘 읽어야 돼. x, y, 36은 등차야. 이거를 잘 읽으란 얘기야. 사소하게 실수하니까. 6, x, y는 순서대로 등 b야. 잘 보고 써야 돼. 됐어?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는 뭐가 편할까?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등차 수열이네. 그럼 얘를 x. 그럼 얘를 x 플러스 d. 그럼 얘를 x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편할까? 그냥 등차 중앙 쓰는 게 편할까? 이건 딱 보면 보이지 않냐? 얘는 괜히 막 x, y 문자도 두 개밖에 없는데 굳이 또 a 플러스 d라고 문자를 다 바꿀 필요는 없어. 얘는 그냥 등차 중앙 쓰는 게 제일 낫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 쓰지 뭐. 양권은 x제곱. 그럼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끝이잖아. 됐지? 얘 같은 경우는 연립을 대입법하면 좋겠네? 그치? x는 2y 마이너스 36.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뭐 자연수라는 게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는데 제곱하고 전개해서 y 구하시면 되지. 간단. 됐나? 그 다음 라스트 18, 19번처럼 등비 수열에도 아까 낑겨 넣는 문제 유형이 당연히 똑같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내가 아예 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었지만 낑겨 18번 하나밖에 없잖아. 해볼게. 자, 18번 18-1번이라고 하고 내 문제 살짝 바꿔야지. 2와 162 사이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3개를 넣었네. A, B, C 맞냐? 9개 넣어. 9개 넣어볼게. 자, 그럼 정리해서 그러니까 딱 그림으로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2개, 3개, 땡땡땡땡, 9개를 넣은 거네. 그리고 마지막 항이 162인 거네. 그리고 이렇게가 등비수열이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18번은 18-1 문제 살짝 바꾼 거. 18번은 문제 3개밖에 안 넣은 거니까 그걸 다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요게 두 번째 항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막 쓰면서 설명하잖아. 너네들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좀 쓰면서 해. 난 할 수 있어 하고 머리로 암산하다가 꼭 마지막에 이거 막 항 번호 하나 밀려가지고 틀리지 말고. 얘 몇 번째 항이게? 그건 얘부터 생각하라 그랬지. 얘는 패턴상 몇 번째? 10번째. 패턴상 10번째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 다음 거 11번째. 끝. 그럼 또 등비수열 기본 문제로 돌아온 거지. 11번째 항은 162. 그럼 11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10제곱일 테니까 요거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지. 이거 뭐 b가 2니까 바로 2 집어넣어서 아래 10제곱 구해주시면 되겠죠. 81이겠네.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일단 냅두고 그냥 하면 되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지금 급조한 문제라 아마 뭐가 안 맞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문제입니다. 됐어? 이거는 지금 임시로 잠시 일부러 너네들 요거 항 세는 거 보려고 잠깐 만들었고 18번은 문자 3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잘 풀어봐라. 됐냐? 좋아. 그러면은 일단 수열 기본 다 한 거야. 이제 다음부터 바로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기본 여기 수열 한 거는 좀 익혀와야 돼. 153쪽 20번까지 싹 다 풀어와. 그래서 안 되는 거 질문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